첫 번째로 미국 토목공학 교육 사례 발표라는 주제로 미 약관서 주립대학의 환영상 교수님께서 동영상으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발표하시는 관계로 발표 자료는 배포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칸소 주립대 황현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목공학의 디지털 교육 및 기술 활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최근에 코로나19가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교수님들이 과거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변화를 지난 6개월 동안 만에 모두 이뤄냈다고 언급하시는 것을 몇 차례나 들은 기억이 있으니 이는 정말로 보통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 인용된 주변 현업 토목기술자들의 말들을 보면 이미 토목 설계, 해석 및 현장 운영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나 재택 업무가 급속하게 보편화되는 것을 계기로 비대면, 디지털, 또 원격 업무의 효용성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교육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의 초기 공학교육 역사는 토목공학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토목공학교육의 역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공병단에서 시작된 공학 관련 활동들은 점차 많은 현장 기술자를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었고 이에 따라서 초기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중심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세계대전과 오랜 냉전을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앞선 기술과 공학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구분이 힘들 정도의 고도로 발전한 공학 이론 및 지식이 대학 토목공학 교육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및 설계가 토목공학에도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고 디지털 기술이 토목기술의 일부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서는 이론적인 발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서서히 재정비되기 시작하는데 설계 전산화와 현장 관리 전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로 토목교육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80년대를 지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 지식을 구비한 토목기술자를 양성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토목공학 교육과정은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20학점 내지 130학점을 학위 취득 요건으로 하고 있고 4년 또는 5년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략 40학점 정도를 차지하는 교양 필수 과목, 예를 들어 작문이나 역사 과목 등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학 분야의 과목들로 모든 토목공학의 분야와 1, 2, 3, 4학년 모든 단계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4년에 걸친 8학기 토목과 공학과 교과 과정은 디지털 기술이 학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과목들이 어떤 학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노란색으로 표시한 과목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는 제가 있는 아칸소 주립대의 과정이지만 토목공학의 많은 분야를 모두 학습해야 되는 토목공학 교육의 특성상 필수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의 토목공학 학부 교학 과정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토목공학의 핵심 지식 그리고 2025년 토목공학의 비전이라는 이 두 문헌은 미국 토목학회와 토목공학교육인증기관, 토목 분야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공학교육인증기관인 ABET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필요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과 과정에 자리 잡도록 구성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토목학회가 미국 토목기술 방향과 기술자들이 짊어질 책무에 대하여 제안한 이 두 곳의 문헌을 보시면 학회가 지향하고 있는 2025년의 토목기술자 상을 뛰어난 건설자, 환경지킴이, 개척자, 위기관리자, 그리고 공공정책의 선도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 두 문헌들에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도 등장하지 않고 또 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자체도 겨우 두 곳 정도에서만 아주 간결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이미 당연한 부분이고 또 도구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고 기술의 발전과 기술자의 양성 과정에 이미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헌 중에서 토목공학의 핵심 지식이라는 문헌을 보시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교육의 필요성을 두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목기술자가 갖추어야 될 수학적 역량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현대적인 해석 및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수치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토목기술자가 공업역학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로서 다양한 토목공학 실무에 사용되는 설계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어 있는 공업역학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가용한 디지털 기술을 토목공학 기술자의 요구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에서 수학적 능력과 공업 역학 이론의 이해라는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항목이 적절히 융합되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현재 미국 토목공학 학부 교육과정에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증기관인 ABET은 1919년 20년 학기부터 인증 요구사항으로서 교육기관의 시설 요구사항으로 현대적인 도구, 장비, 컴퓨터 설비, 그리고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2018년 19년 학기까지 학생 교육 목표에 들어가 있던 좀 막연한 표현이지만 실무에 필요한 현대적인 도구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45학점 이상을 설계 및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사항인데 이를 바탕으로 모든 미국 토목공학 교육과정의 교과과정이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토목공학 학부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또 고민하시는 교수님들이시라면 토목공학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고 현업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설계 및 해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라는 화두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음은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기업체, 또 주정부 인물들, 토목학회 임원들, 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교과 과정을 정기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인 ABET은 인증심사 시에 이 자문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운영 및 운영사항 및 또 특별히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수 및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또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다수가 실무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 주정부, 토목학회 임원들 모두 실무 기술자들이겠죠. 이들은 현업에 활용 가능한 기술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균형 잡힌 토목공학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튼튼한 이론 교육 및 연구 능력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고 디지털 교육이 당장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는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의 빈번한 요청이기도 하듯이 특정한 현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늘어나는 학생의 취업 및 경력 관리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점은 많은 고민과 협의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과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예를 아칸소 주립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구성은 미국 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쉽게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아실 수 있듯이 1, 2학년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토목공학 및 일반공학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을 시작합니다. 1, 2학년 과정에서만 11개의 과목, 총 22학점에 달하는 수업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1학년 2학기부터 매트랩을 이용한 수업 및 과제 부여를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엑셀이 근본적으로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많은 공학 계산의 자동화에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정부 계산법들이나 연방공학계산법들의 엑셀을 바탕으로 한 앱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학년 과정에 들어서면 이후 다양하게 거의 모든 수업에서 활용하는 오토캐드를 먼저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작업하는 도면 및 보고서의 품질이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2학년 구조공학 수업부터는 잘 알려진 구조설계 소프트웨어인 스테드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잘 알려진 전문 설계 및 해석용 프로그램으로서 본격적인 사용은 3학년 과목에서 시작하지만 가능하면 일찍 소프트웨어의 사용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유용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리 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 교과 과정은 많은 전문가 수준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과목, 37학점에 달하는 수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분야별로 보시면 먼저 구조공학에 사용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스테드나 시빌 3D와 같은 프로그램들, 시빌 3D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과거에는 간단한 도면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했지만
다른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점점 해석이 가능하고 설계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토캐드가 학생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이고 널리 무료 버전으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점점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공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RS 파일이나 세틀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여러 학교들에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수리 수문 관련 소프트웨어로는 벤틀리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플로우 스위트에 포함된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계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로서 상당히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학교에서 큰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설치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교통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리얼코스트나 이외에도 연방기관에서 배포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 또 앱들, 온라인 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교통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핵이나 잘 아시는 핵이나 NRCS TR55 등과 같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연방기관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소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복잡도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 또 교과 과정의 사용 흐름은 대체로 유사합니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의 적용 및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토목공학의 모든 교과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이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은 이견의 의지가 없겠습니다. 이론의 학습과 연습, 예제, 과제물 등등을 통해서 이론을 학습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반복 과정을 통해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문가 수준의 설계 또 해석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미국 토목공학 교육의 주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토목공학 전문 분야의 과목에서는 크고 작은 공동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해주고 실무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교과 과정에 소개된 디지털 기술들을 완전히 습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기술을 교육 과정에 활용하고,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ABET 인증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및 전산 관련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관련된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벤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한 종류만 하여도 연간 갱신하여야 되는 라이센스 비용이 원화로 700만 원이 넘습니다. 수업 중 설계 및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시청각 강의 시설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일들 등은 교학처장실의 지원, 대학 전산지원 부서의 협조, 그리고 공학대학 내의 적절한 예산 배정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토목공학뿐 아니라 공과대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 예산 배정 및 집행에서 양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ABET 인증 시에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인증의 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ABET에서 강조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학 교육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는 온라인 교육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짧게나마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토목공학 교육의 온라인 시도에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미국 대학에 그동안 디지털 기술 활용의 확대와 더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ABET 인증이 되어 있는 온라인 토목 학사 학위는 미국 내에 없습니다. 다른 공학 분야를 보더라도 100% 온라인 학위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내에 단 2개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그 전공도 전기공학, 그리고 공업경영, 그리고 공업기술이라는 특화된 전공뿐입니다. 한 곳은 아리조나 주립대이고 한 곳은 데이토나 주립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ABET 인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석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토목공학 전공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으므로 현재 어쩔 수 없이 이미 많이 익숙해진 온, 오프라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와 더불어서 학부로도 점차 확대될 것도 예상이 가능한데 일부 과목의 온라인화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미 여러 대학에서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향후 온라인 인증된 토목 학위가 등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토목공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한 조그만 공과대학의 부학장으로서 현재 토목공학 교과 과정에 적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현황과 온라인 교육의 확대 가능성을 미래 토목공학 기술자의 양성 방향과 연관하여 짧게나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토목공학 기술자 양성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